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은요, 그래도 시장의 악재를 조금은 벗어던진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한층 더 좀 든든하게 시장을 바라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안 억눌렸던 시장의 투심을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상승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장 상승만을 믿고 여러분들 아무 대응도 안 하고 계신가요?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또 남들과는 다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방법도 좀 헷갈린다 하신다면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을 열심히 챙겨가야 잠깐의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불안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이겨내실 수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어떤 종목이나 어떤 산업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저희 주토피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죠. 오늘 바로 주식의 유토피아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장 초반에 좀 더 강한 흐름을 가져가다가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0.67% 상승하면서 2386.85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1% 넘는 상승세 보여줬죠. 790.7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짚어볼 테마 2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콜드체인과 OTT 관련주를 꼽아주셨는데요. 자, 먼저 콜드체인 관련주는요. 코로나19 백신 운반 과정에서 꼭 필요한 테마로 한동안 수급이 쏠렸었습니다. 하지만 조정 이후에 이번에 또 한 번 수급이 들어와주는 듯한 모습인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또 이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OTT 테마는요. 저희 주토피아에서 지난주 홈스쿨링 때부터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린 종목들의 수익률도 꾸준히 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호재가 작용을 했을지 이슈와 함께 후발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우리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겠죠.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또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 우승하신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자, 이 전문가님의 실력 역시나 남다릅니다. 저희 시크릿 종목 탑7 수익률 확인하시면요. 우린 BTS 107%, 진매트릭스 82%, 나머지 종목들도 65% 아래로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 가운데 덱스터가 7위, 지금 15%의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종목들의 수익률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종목들의 수익률 보시다시피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시크릿 종목들,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 왜 내 종목은 멈춰 있을까, 상승하지 않을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 종목은 어떤 것이 문제인지, 또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저희 주토피아 노란톡방에서 공개되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계속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로드맵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리는 테마죠. 콜드체인과 OTT 관련주들을 한눈에 정리한 로드맵인데요.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종목들이 익히기에도 쉽고요. 또 여기에 홍주원 전문가님의 관심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꼭 받아가셔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공부해 보시고요. 또 주식 기초자료 14강 추세 분석 교육자료 편도 보내드립니다. 이제 주토피아에서 어제 방송이었죠. 홍주원 전문가님이 차트 교육도 잠깐 해주셨는데요. 아직 내가 좀 기초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추세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받아가실 수 있는 곳 안내 도와드릴게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자료들, 그리고 오늘 분석해드릴 테마 2가지와 함께 시크릿 종목도 오늘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모두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주식의 유토피아 주토피아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토피아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그래도 반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조금 편안하게 방송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궁금한 점 많으시죠? 도움 말씀 주실 우리 전문가님부터 인사드려볼게요. 홍주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아주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마감장은 조금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체크할 부분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주토피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주토피아의 또 다른 한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 자리를 하셨습니다. 저희 월요일에 인사드렸던 전문가님이 아니고 새로운 전문가님인데요. 제리 전문가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리 전문가입니다. 오늘 핫한 이슈와 좋은 후발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주토피아의 새로운 전문가님들이 막 투입이 되니까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분석, 다양한 시각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주토피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하나씩 이제 오늘 시장 이야기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와 주시면요. 또 지금 방송에 대해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또 새로 오신 전문가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재미있게 또 의견 나눠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방에 벌써 톰과 제리인가요?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거든요. 전문가님, 제리 이름은 어디서 온 건가요? 또 제가 제리를 닮았다고 해서 톰과 제리의 예. 제리요? 네네. 아주 제리처럼 좀 잘 이렇게 잘. 깐죽깐죽하기 아,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제리를 알겠습니다. 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아주 영리하게 구석구석 잘 살펴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제리 전문가님과 또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과 또 오늘 공략해볼 만한 공략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분석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양시장이 상승을 해주기는 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약했거든요. 그리고 전날에 미증시가 3대 지수가 워낙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기대만큼은 미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은 뭐 특별한 이유는 딱히 없고요. 그냥 이제 우리 시장에 뭐 수급이 많이 약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올해 상반기 그 주식 자금 거래 대금이요. 2,600조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지난해 상반기 대비해서 37% 급감했습니다. 많이 줄은 거죠. 많이 그쵸? 줄었다라는 지난해가 진짜 돌풍이었고. 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대비해서는 26% 급감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시장과의 뭐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상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모멘텀, 즉 재료 상실로 인해서 특별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할까요? 즉 올라가는데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재작년에 많은 거래 대금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거래 대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당연히 상승률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리한 위치라는 거죠. 거래 대금이 줄면은 당연히 불리한 위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뭔데 거래 대금이 살아나야 오를 수가 있는 건데 거래 대금이 작년 대비해서 37% 급감이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미국 시장보다는 지금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우선은 뭐 그러한 이유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히 좀 살펴보자면은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9%대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36%대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한번 알려드렸는데 시장이 갭을 띄우면서 출발한 날에는 그 힘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기 어렵다. 즉
갭을 띄운 날에는 하방 압력을 주의하라라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죠. 네. 갭을 띄웠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갭을 띄웠다라는 것은 그만큼 투매 물량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이 상승 출발하니까 어때요? 그동안에 대기 물량들, 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물량들이 다 나오겠죠. 그럼 그거를 다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급이 들어와 줘야겠죠. 네. 수급이 안 들어와 주면은 당연히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미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잠시 보자면은 다우 같은 경우는 2.43%대,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3.11%대. 그러니까요. S&P 500 지수가 2.76%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4.6%대 올랐고요.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을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올라가다가 60일선에 조금 저항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이 파동 흐름, 즉 횡보 흐름에서 이제 돌파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60일선에 지금 안착이 되어 있죠. 고가 부근이. 오늘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좀 저항을 만들어낼지 혹은 뚫어줄지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S&P 500 지수는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동안에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가파르게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도,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여기에 따라서 같이 호흡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기대 인플레가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 때문에 오랜만에 강한 빨간불을 켜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네. 뭐 호재로 오전장에는 좀 작용을 받는 듯 했으나 마감장으로 갈수록 좀 빠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중국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금 중국이 최저치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또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게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좀 경계심을 받는 듯한 흐름을 보였고요. 물론 이제 지금 잘 올라왔어요, 사실은. 지수 차트상 봐도 제가 이제 2,400포인트까지는 빠르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오늘 날짜로 2,4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네,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처음에 코스피 지수 2,400포인트를 보자라고 네. 했던 그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추가 조정이 어느 정도는 좀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코스피 지수가 2,350포인트대 정도 그리고 40포인트대 정도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력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조금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약조정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75포인트 정도 조정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조정, 그러니까 요번에 상승 나오면서 오늘 음봉 마감했잖아요. 물론 상승이긴 하지만 요번에 조정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조금 더 탄력 있는 상승장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우선은 이제 그 약세장에서도 목표가가 오른 기업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성장을 뚜렷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시장의 성장을. 그러니까 약세장은 약세장이지만 목표가가 오른 기업들이 많다라는 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투자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요. 그럼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앞으로 하실 것은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바로 그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던 그 산업을 공부를 하고요. 그 산업 내에서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한 건 보지 마세요. 그거는 다 거짓말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어느 섹터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좀 나왔을까? 그 섹터를 조금 같이 공부를 해보시고 네. 이제 앞으로 약세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이제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봐야겠죠. 네. 이런 종목들 또한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제가 다 골라드리니까 목표가가 올라갈 수 있는 산업군들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보지 말고 산업을 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 대금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재료도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미증시만큼은 상승이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또 오를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궁금한 내용 이런 전략들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좀 한 번에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위기를 여러분들이 또 잘 헤쳐나가면 그 다음 장에 더 큰 시원한 반등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전략이 아주 중요할 때입니다.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전략들 많이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주토피아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덱스터라는 종목을 지난주 목요일에 주토피아 홈스쿨링 타임에서 OTT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이 덱스터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이 오늘 나오면서 15%의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을 어제도 잠깐 리뷰를 해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강세가 나와주면서 오늘 리뷰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오늘 마감이 이제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괜찮을런지 그리고 앞으로의 또 목표가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리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덱스터는 우리가 너무 이제 저점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오늘 음봉 나온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무난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지금 뭐 일봉 차트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바닥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육안으로 지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잡은 포인트가 이제 빨간 줄 쳐드렸던 요 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조정이 좀 들어오더라도 사실상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사실상 이제 뭐 크게 조정이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올라갔던 15,500원까지는 조금 조정이 빠질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진 마시고요. 조정이라는 거는 여러분 주가가 상승하고 나면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상승이라는 거는 주가가 조정이 들어오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겁니다. 예. 어떠한 뭐 그런 뭐 이런 움직임에 있어서 특별하게 반응할 필요 없고요. 네.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모멘텀은 여전히 강한 상태고 만약에 이제 파동을 다시 한번 그리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큰 파동을 그려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주봉 차트상으로 보셔도 이제 한 번의 파동이 길게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1파동의 하락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눌림목 구간이겠죠. 눌림목 구간에서 주봉 차트상 121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지금 현재 차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현재 이대로만 간다고 한다면 사실상 완벽한 추세 상승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파동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산을 그려봤을 때 파동이라는 거는 이 산을 필두로다가 파동을 그려내죠. 그죠? 이 삼각 형태의 산을요. 그럼 이 파동이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어디까지 상승 흐름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게 지금 주봉 차트라는 거죠. 그럼 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더디게 가겠지만 충분히 시간을 두고 본다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사실 덱스터는 굉장히 매력 있는 주가예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저 지금 차트를 보니까 너무 괜찮네. 그리고 덱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떠오르고 있는 OTT라는 트렌드성이 있는 그런 재료를 갖고 있네. 내가 이 종목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한번 두 번째 파동을 기대를 하면서 크게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기회가 있으니까 노란통 메신저 입장하셔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덱스터라는 종목이 지금 홈스쿨링에서 소개를 해주시고 지금 계속해서 수익 구간입니다. 오늘로 15%로 수익 구간 다시 한번 갱신을 했고요. 이 종목이 뭐 차트도 좋고 모멘텀도 좋고 재료도 좋다고 어제도 리뷰를 통해서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파동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 같이 이제라도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되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이 덱스터 나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시크릿 종목,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크릿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많이 챙겨줄 만한 종목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방송 후반까지 꼭 챙겨보시면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의 수익률 아주 많이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리뷰해봤고요. 이제 테마로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해볼 만한 첫 번째 테마, 이 콜드체인인데요. 콜드체인 하면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코로나19가 막 시작이 되고 백신이 도입되려고 할 때 이게 저온 유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콜드체인 테마가 막 떠올랐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한과학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이유로 상승을 했던 건가요? 사실 이제 콜드체인 강화 때문에 약국에서 이제 인슐린에 대한 배송 제한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슈가 좀 떠오르는 와중에 지금 정부에서요. 내일부터죠. 네. 내일부터 이제 냉장 냉동 보관 의약품에 관련해서 운송 콜드체인에 그러니까 운송을 할 때는 콜드체인을 의무화한다라는 거예요. 네네.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네. 내일부터 이제 방침이 도입이 되고요. 이제 의약품을 운송할 때 콜드체인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운송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오늘 콜드체인에서 과거에도 한참 핫했던 대한과학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 거래량이요 790만 주 그리고 와. 거래대금이 800억 정도가 동반이 됐고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의 거래량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거래량이고요. 이 거래량 대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의미 있는 현재까지 보시더라도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사실상 최근의 거래량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래량이 언제냐면은 12월 22일 이날이거든요. 620만 주의 거래량. 네. 그러니까 근 1년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 1년 내에서는 이 12월 그 지난해 2021년 12월 22일 날 발생됐던 거래량이 가장 높은데 그때 거래량보다도 더 높은 거래량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 호가도 굉장히 무난하게 걸어 잠그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대한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굉장히 긴 조정을 받았어요.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한참 핫했을 때 콜드체인 관련주, 사실 콜드체인뿐만이 아니라 코로나가 전반적으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후발 테마로 이 콜드체인. 콜드체인이라는 게 막 떠올랐단 말이죠. 그때 대한과학이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렸냐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진짜 그때 한 500% 가까이 와. 올랐거든요. 그때가 지금 네. 코로나19 백신 유통 과정이 맞아요, 있었을 맞아요. 때군요. 이때 네네. 이제 저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450% 정도 네. 상승이 나왔습니다. 굉장한 상승률이죠. 이 정도면은. 엄청나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피곤함을 좀 불러왔는지 그 이후로는 특별한 어떠한 이슈 없이 쭉 빠져가지고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예. 그렇네요. 이슈가 네. 있기 전에 제자리에 돌아왔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중간에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쓴맛을 많이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이 있었나 싶긴 한데 네. 너무 약세장이었다 보니까 콜드체인은 전망이 좋거든요. 네. 오늘도 정책이 나왔다시피 1월 17일부터 지금 사실은 이미부터 도입이 되었던 방침이거든요. 콜드체인 유통이요. 네네. 근데 이제 6개월간 그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6개월이 이제 종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 게 뭐냐? 그렇군요. 냉장 냉동 의무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콜드체인 의무화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콜드체인이라는 테마 자체가 지금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거라고는 보여지진 않거든요. 적어도 조금 이게 의무화로 인해서 이 연속성을 좀 가지고 가지 않을까. 네. 수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쉽게 구매가 가능했던 인슐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가 안 된다라는 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지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인슐린 관련주도 여기 콜드체인에 관련해서 움직여 줄 수 있다라는 그럴 거예요. 수 있겠네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콜드체인 의무 강화로 인해서 인슐린까지도 구매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드린 거고 네. 물론 콜드체인 관련주들도 의무화에 대해서 재료의 지속성을 보이겠지만 비단 콜드체인뿐만이 아니라 인슐린 관련주들도 같이 나중에 후발주로 움직일 가능성은 다분히 더 많다라는 네. 것을 제가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가 콜드체인 후발주도 담아봐야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갈 인슐린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한번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콜드체인 테마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망도 굉장히 좋다고 하셨고 또 여기에다가 인슐린 테마까지 한번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동안 좀 잊고 있었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이 종목 로드맵을 준비를 했는데요. 콜드체인에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대한과학은 놓쳤다고 하더라도 또 후속주로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로드맵에 홍준 전문가님의 관심주까지 들어있으니까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이 로드맵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받아보시고 콜드체인에 대해서 더 공부해보시고 수익도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19 테마들이 이제는 재료가 좀 다양하게 엮이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타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과학도 그렇고 콜드체인도 이제 더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후속주로 공략이 가능한 종목, 로드맵으로도 보내드리긴 하지만 네. 어떤 종목이 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콜드체인 관련주는 대한강 말고도 뭐 AD 칩스라든가 태경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제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할지는 사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우리가 콜드체인 관련주 후발주에서 큰 수익을 챙길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왜요? 제가 아까도 그랬다시피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재료가 강하진 않아요. 강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발주를 볼 때는 이대장주라든가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봤던 대한과학이랑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하면 좋은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죠. 노란톡 안에서 드릴 거고요. 뿐만 아니라 뭐 콜드체인 제가 아까 뭐 이야기를 하면서도 인슐린 관련주에서도 좀 이렇게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뭐 사실은 인슐린이 콜드체인 유통까지 필요한 의약품은 아니에요. 네. 예, 사실은 이제 개봉을 하면은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건데 개봉 전에는 사실은 정말 더운 여름이 아니면은 네. 실온 보관을 해도 되고요. 네. 실온 보관을 하더라도 6주에서 8주 정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오, 자, 그런데 이제 정부의 방침이 그러니 네. 뭐 어떡하냐 이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또 다른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인슐린 관련주가.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우리가 함께 좀 인슐린 관련주까지, 제약주까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뭐 날씨가 더워진 영향도 있을 거고요. 좀 더 안전하게 보관, 배송하려는 의도도 있겠죠. 어쨌든 인슐린 테마까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이 콜드체인과 인슐린 테마인 것 같습니다. 종목은요, 여러분 후속주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되겠고 이 로드맵도 보내드립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이 로드맵도 받아보시고 또 앞으로 콜드체인 테마, 인슐린 테마에서 내가 잡아볼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수익을 내줄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공략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테마 콜드체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번에는 제리 전문가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TT 테마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저희 지난주 주토피아 홈스쿨링에서도 OTT를 또 알려주셨고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OTT 테마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종목들이 오늘 또 일부 상승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오늘 제가 조금 말씀드릴 이슈는요. 넷플릭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일 미증시에서 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실적 발표가 시장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독자 수 또한 시장에서 예상했던 감소수에 비해 선방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는데요. 시장에서 이제 예상했던 구독자 감소수는 200만 명 정도를 이제 예상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를 하면서 97만 명 정도 이제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방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오는 3분기에는 오히려 구독자 수가 10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OTT 플랫폼은 광고비 지출이 핵심 사업으로서 내년부터 광고용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넷플릭스를 시청하시면서 광고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향후에는 광고를 넣으면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좀 광고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사업을 조금 넓혀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넷플릭스 테마가 상승한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넷플릭스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구독자 수가 줄지 않았고 앞으로는 광고까지 엮이게 되면서 호재를 받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또 여기에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도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의 특징주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이제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버킷 스튜디오가 이제 미디어 컨텐츠를 이제 제작하는 기업이죠. 미디어 컨텐츠를 이제 제작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티빙과 시즌의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을 조금 보여주었는데요. 오늘의 이슈로는 휴먼 AI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OTT 관련주로 볼 뿐만 아니라 테마버스 관련주로도 이제 엮일 수 있다고 보여지면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차트 이게 보여지고 아무것도 안 있어요, 전문가님. 아, 예. 네, 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쌍바닥을 굉장히 잘 다지고 있고요. 수급 또한 좀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강한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었습니다.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지금 이제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이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저항선을 지금 뚫고 올라가 준다면 전고점까지 순식간에 좀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버킷 스튜디오까지 리뷰를 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로 꼽아주셨는데요. 지금 넷플릭스 테마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 상승을 했고 그 안에서 특징주로 버킷 스튜디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하게 전략들 챙겨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이 테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주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제리 전문가님이 오늘 처음으로 저희 주토피아에 오셔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 테마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려고 아주 알찬 내용을 준비를 해 주셨어요. 다소 긴장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테마에 대해서 또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주시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OTT 테마는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고 그리고 덱스터라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도 챙겨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 특징주로 꼽아주셨는데 이 종목 워낙 뭐 넷플릭스 관련주 그리고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상승을 급격히 했었던 터라 지금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이 지금 버킷 스튜디오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난 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다 아니면 좀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그러면 후속주로 볼 만한 종목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의 후속주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은 이제 카톡방 노란톡방 안에서 이제 공개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증시 하락 시기에 신저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신저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닥 또한 잘 다진 후에 추세 변곡 가능성이 조금 크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상승했을 때 수급 또한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는 이제 박스를 보시면은 이제 바닥 구간에서 3, 4년 정도 이제 바닥을 굉장히 잘 다졌고요. 잘 다지면서 매물대의 지지를 지금 현재 가장 잘 받고 있습니다. 가장 잘 받으면서 현재 주가가 이 박스권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에 또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수급이 동반하면서 상승을 크게 하였는데 크게 한 후에 주가가 하락하였을 때 이제 거래량이 좀 없었습니다. 거래량이 없었을 때 이제 주가가 떨어졌지만 하지만 주가가 지금 이제 강하게 반등할 것입니다. 그러한 또 재료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후속주 또 받고 싶으시면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제리 전문가님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 후속주에 대해서 살짝 공개를 해 주셨는데요.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이기도 하고 아까 노란톡방 안에서 저는 뭐 저점인 종목이 좋아요, 떨어지는 칼날이 좋아요 이런 분들 남겨주셨는데 아마 이 종목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종목이 포함된 또 OTT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을 해드릴 테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화이팅 뭐 이런 거 보내주시고요. 뭐 계속해서 공략법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OTT 로드맵도 준비가 되어 있죠. 로드맵과 함께 방금 보여드리는 이 후속주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받아가시고요. 또 저희와 함께 종목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테마 살펴봤습니다. 콜드체인 그리고 OTT 테마였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간은 바로 시크릿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시크릿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저희 시크릿 종목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요. 오늘도 이 수익률이 갱신이 되면서 계속해서 우리 수익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잠깐 확인해 보실게요. 자, 우린 BTS가 107% 여전히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진매트릭스가 82%로 저희 코로나19 진단키트 그리고 치료제 테마 잘 챙겨갔습니다. 또 에너지 관련주들도 수익 정말 좋았는데요. S에너지가 65%, 오상자이엘도 49%, 대동기업 31%, 토탈소프트 22%고 덱스터가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지금 한 4거래일 만인가요? 15% 정도의 수익률을 계속해서 챙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저희가 수익률 계속해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힘든 시장 상승이 나왔다고 해도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거든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어려우시다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계속해서 챙겨드립니다. 궁금한 점도 물어봐 주시고요. 오늘 시크릿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고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시크릿 종목은 어떤 걸지 궁금합니다. 시크릿 종목 초성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화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음, 티읕, 리을, 시옷. 오늘도 네 글자고요. 네 글자인데 오늘은 왠지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이 종목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 테마를 알게 되면 확신이 서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노란톡방 안에서 같이 유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다시 한번 카메라 켜시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모두 들어오셔서 이 종목이 어떤 건지 퀴즈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성을 가진 종목 어떤 테마인지 바로 전문가님 테마 공개해 주세요. 네, 테마는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제가 네. 생각한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자율주행입니다. 네. 자율주행. 뭐 이제 다 아시겠죠? 네. 재료도 네.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세요. 재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유럽을 두고 어떠한 재료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유럽에서요, 모든 차량에 ADAS를 의무화를 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이 ADAS가 뭔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ADAS? 궁금해요. 센서가 위험 상황을 감지를 하면은 오.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고, 네. 그리고 간접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에 뭐 신호를 주던가 아니면은 개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런 시스템을 네. 보고 이제 대처할 수 있도록, 위험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방어적인 시스템이 바로 ADAS 시스템이라고 보면 오늘 좋은데, 이렇게 인터넷에서 잠깐 뭔가 그림을 봤는데 자율주행 차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네 발로 기는 척을 하면 그걸 강아지로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게 ADAS 시스템인가요? 강아지로 인식하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네 발로 기면 네, 네 발로 기는 척을 하면 네네네.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하던데? 그렇죠. 무슨 강아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네. 무슨 뭘 인지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그게 강아지로 인지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개로 나오더라고요. 개로요? 개로 그 센서가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건 ADAS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거는 좀 다른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개인적인 인공지능 궁금함이었어요. 시스템. 네네. 그게 아마 그 ADAS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ADAS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센서를 활용해가지고 운전자가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네. 네네. 그런데 방금 우리 수정 앵커님께서 네네. 말씀해주신 거는요, 센서는 아닙니다. 카메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로.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왜 자율주행 특집으로 홈스쿨링 한번 해줬을 때 네네네. 고도화된 인공지능 그 모듈이 장착된 카메라 그 관련주까지 제가 꼭 맞아요, 집어드렸었죠. 맞아요. 네네. 그쵸? 카메라 모듈 관련주. 그렇죠. 카메라 네, 모듈 네. 관련주인데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고도화된 그 인공지능이 탑재된 카메라 모듈. 네. 그게 이제 아마 그렇게 인지를 하는 네네. 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제 네네. ADAS는 센서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지 사람인지는 모르고 그냥 장애물 정도로 인지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뭐 좋은 뉴스였네요. 좋은 지적? 네, 네. 좋은 뉴스였어요. 질문? 아무튼 네. 이제 유럽에서는요. 지난 6일부터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의무화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령을 신설을 했다라는 거죠. 2024년 7월부로 모든 신차에는요, 이 ADA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라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즉, 이 얘기를 좀 풀어보자면은 앞으로 나오는 신차에 ADAS 시스템이 없으면은 한마디로 출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 네, 시중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바로 이 ADAS에 관련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현대기계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넘어서는 또 ADAS 기술까지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될 예정인데 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제품의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겠죠. 그러니까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보급화로 인해서 더 많이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곧 실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 유럽에 판매되는 차량들은 무조건적으로 지금 ADAS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정사실화가 된 거죠. 더 많은 수요가 생겼다는 것이요. 네. 그럼 이제 공급만 더 많이 해주면 되는데 공급은 즉 뭘로 이어지나요? 매출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매출이 많아지면 그게 순이익으로까지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 네 글자인 종목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오늘 재료가 확실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미음, 티읕, 리을, 시옷이라는 초성을 가진 종목이고요. 이 자율주행 차 안에 ADAS라는 시스템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탑재할 수 있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수혜가 아주 많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제가 잠깐 엉뚱한 질문을 드렸는데
드렸는데 그래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 종목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맞춰주시고요. 혹시라도 종목명은 알겠지만 내가 그냥 혼자 공략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매수 타이밍 꼭 잡아가시고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재료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모멘텀도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네, 모멘텀 함께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2년인데요. 앞으로 8년 뒤죠. 앞으로 8년이 남았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현재 자율주행차 시장이 815조 원 규모로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망이 그렇게 좋게 나왔다는 것은 이 지금 자율주행차가 결국은 미래 산업의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전망치, 즉 컨센서스는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35년도에는 더 클 것이고요. 그 40년도에는 이 자율주행차 시장이 거의 다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 미래가 아닙니다. 2040년 그래봐야 18년 남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부터 이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는 시장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모멘텀입니다. 자율주행 차량뿐만 아니라 건설용 로봇 산업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거죠. 로봇 요즘 핫하죠. 네. 로봇 산업에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나뉜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산업용 그 로봇이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용 로봇입니다. 맞아요. 네, 그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집안에서 쓰는 로봇 청소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서비스용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용 로봇이겠죠. 네. 서비스용 로봇의 이제 카테고리에 가정용 로봇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업용 로봇이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요즘 식당에서도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식당에서도 이제 가끔씩 서빙 로봇 이렇게 오잖아요. 네. 네, 그 서빙 로봇도 그 서비스용 로봇의 상업 로봇에 속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 기업은 지금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로봇이라는 테마까지도 재료의 다양성을 오, 확보를 했다라고 네네. 좀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가 전진 건설 로봇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펌프카 분야의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아주 이 로봇과도 연관이 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모멘텀은 매출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다가 영업이익이 233%가 상승이 나왔어요. 2022년도도 실적 호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업이익이 23%가 아니라 233%입니다. 네. 아주 이 미래의 성장 사실은 이 기업은요 성장주예요. 네. 성장주인데 성장주의 이름에 걸맞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233%라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성장주에 걸맞는 성장주.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 바로 보여주세요. 네, 52주 일봉 차트입니다. 이거야말로 떨어지는 칼날을 겪었네요. 그렇죠. 52주 네. 1년 차트인데요. 1년 내내 횡보를 해주다가 이제 슈팅이 나와서 진짜 단기간 안에 2달 만에 아주 높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상승률이 무려 200% 이상의 상승률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보였는데 조정 또한 너무 가팔랐어요. 이걸 뭐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파동도 아니고요. 그냥 주사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주사 한 있지? 방 놓고 빠진 네.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라는 거죠. 네. 왜 기회냐? 이 한번 주사를 놓고 빠지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6월 달이에요. 6월 달. 6월 달이 어떤 시장이었어요, 여러분? 완전 굉장히 폭락장이었죠. 폭락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매수를 하면은 이전에 주사 쐈던 정고점까지도 한번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오, 네네.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 이 종목 자세한 전략과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차트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크릿 종목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종목은 꼭 챙겨가시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토피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노란톡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